MK논술의 조덕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의 수업의 방식과 그 다음에 1년 수업의 전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전체 계획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매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수업 방식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계획은 칠판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지금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최종 파이널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을 쭉 이제 간단하게 필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5월 달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기초 단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논술 문제의 유형을 익히기 이전에 논술의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하는가, 독해의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국어나 기타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그 글들을 읽어오기는 했지만 논술에서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에서 출제되는 제시문의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중심 논지를 추출하고 주요한 내용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뒤에서 우리가 논술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을 배우고 거기에 따른 접근법을 배우더라도 논술에 출제되는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오답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사실 전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 즉 논술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주제 부분과 조건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그 논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먼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독해하는 과정과 논제를 분석하는 이 과정이 가장 기초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논술에 있어서 크게 5가지의 유형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게 기본 유형 단계라고 하는데, 각 유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이해해보는, 비교하기에 기본 개념이 뭔지, 이런 문제 출제 유형의 어떤 특성은 뭔지, 이런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기를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기준에 따른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 방법을 일반론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답안으로 작성할 것인가, 자신이 찾은 답안을 보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성의 방법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유형 단계는 이 다양한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될 때 이 유형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심화 단계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심화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기본 유형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이 유형의 심화 단계, 심층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교하기라고 하는 걸 하나 생각해 보면, 비교하기 안에서도 2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양자 비교가 있고 3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삼자 비교가 있고 4개에서 6개 이상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다자 비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비교하기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설명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설명하기라고 하는 것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어떤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설명하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하기도 있어요. 역방향이죠. 이거는 방향이. 요거하고 요거는 방향 역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사례가 있어요. A라는 제시문과 B라는 제시문에 있어서의 공통된 지점을 추론해서 이 공통의 영역을 통해서 두 개의 제시문을 설명하는 설명하기도 있어요. 이제 이런 설명하기, 이게 설명하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유형에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했다면 심층, 심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더 세분화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8월에서 9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단계가 되는데, 실전 단계에서는 대학별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모든 대학의 문제를 하나의 일반적 유형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이때부터는 대학의 어떤 초점이 맞춰져서 그 대학만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별 문제를 이제 푸는 실전 단계에서는 먼저 첫 번째는 이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전년도,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뭐 이런 대학들은 전년도의 논술 전형에서 합격자의 내신 성적의 분포도, 그 다음에 합격 점수의 어떤 차이, 그 다음에 경쟁률에 관련된 것들을 공개하는데, 특히 우리가 그 경쟁률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경쟁률도 있지만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안에서의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모집 단위, 과별로, 전공별로 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지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을지를 계산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모집 전형의 특성은 뭔가, 올해는 어떤 모집단이 얼마만큼의 인원을 뽑고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죠.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논술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는가,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논술의 채점 기준, 그 다음에 모범 답안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그 대학별로의 전체적인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오늘 한다고 생각하면 성균관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 모집 전형의 특성,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성, 그 다음에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전 단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원서를 쓰기 전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학을 막연하게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성공 확률이. 사전에 미리 이 대학의 논술 문제가 나하고 잘 맞는지, 내가 이 대학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이 전반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확인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원서를 써야만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최종적 점검 단계가 이 실전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가 진학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파이널 단계에서는 원서를 쓰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진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그러한 수업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학원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쭉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왔을 때 무조건 써봐라, 실전 단계로 그냥 바로 써봐라 하고 그 문제를 그냥 설명하고 해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최종적인 어떤 그 훈련,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수업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5월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6월 달에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각 학생 한 명 한 명 다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6월 달에 진행하는 입시 컨설팅과 9월 달에 진행하는 입시 컨설팅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6월 달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6개의 수시 원서를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로 쓸 것인가, 어떤 전형으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 6월 달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입시의 어떤 전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9월 모의사 보고 나서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6월, 9월 이렇게 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수업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계획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매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20-30분 이상 그 뒤로 딜레이 되는 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3시간으로 기본 생각을 하면 앞에 있는 2시간과 뒤에 있는 이 1시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2시간은 주로 강의를 합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시간은 글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글쓰기 한 번, 그 다음에 강의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실전 단계 이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실전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 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앞에 있는 2시간 동안은, 이 시간 동안은 글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문제를 푸는 거죠, 실제로. 한 세트. 그 대학의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게 하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설명하고 첨삭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실전 단계와 일반적인 어떤 매주의 수업에서는 이렇게 수업 구성 방식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보통 첫 번째 앞에 있는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먼저 아주 일반적인 접근법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반론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첫 번째 문제에 적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접근법을 첫 번째 문제에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하나를,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서 또 한 번 적용해서 이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제는 본인이 혼자 푸는데 요 처음에 했던 요 접근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뒤에 있는 글쓰기 시간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이 접근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업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이 방법은 방법 중심의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익혀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수업이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는 물론 많은 걸 설명해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강사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강사란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사가 가장 좋은 강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수업에 있어서의 여백이 있어야만 학생이 스스로 채우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은 매우 어려운 균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너무 적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설명해주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긴 하지만 스스로가 뭔가 올라서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의 목적은 스스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의 방식도 물론 이제 아주 모범적인 답안들을 보여주면서 공개적인 첨삭도 하지만 1대1 첨삭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첨삭을 하는데 이 첨삭할 때는 답을 다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어떤 시사점을 전해주거나 어떤 방향을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다 가르쳐 주게 되면 학생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선생을 자꾸 따라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학생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삭의 방식도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을 일러주거나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첨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수업 전체의 계획과 매주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제 수업의 목적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업 시간에 뵙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수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MK 논술의 조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